프랑스는 단순히 와인, 바게트, 에펠탑만이 아닙니다. 엽서 사진 뒤에는 죽은 자들의 지하 묘지, 영향력 있는 여성들이 이끄는 살롱, 비밀스러운 전통, 그리고 국가를 형성한 모순들이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탐험과 함께 프랑스의 숨겨진 층을 파헤쳐 보세요. 모든 그림자 속에 계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성과 계몽주의 살롱. 18세기 파리에서 여성들은 유럽의 지적 지형을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조프랭 부인, 스탈 부인 등은 철학자, 과학자, 예술가들에게 살롱을 개방하여 와인처럼 자유롭게 아이디어가 흐르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단순한 사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혁명의 인큐베이터였습니다. 안주인들은 신중하게 손님 목록을 작성하고 대화를 장려하고 사상가들에게 주장을 다듬도록 도전했습니다. 이 여성들이 없었다면 계몽주의는 파리의 중심지를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미묘하지만 심오했습니다. 그들은 사적인 가정을 공공토론의 장으로 바꾸고 지식 엘리트와 더 넓은 사회 간의 간극을 좁히고 혁명과 현대 민주주의에 영감을 줄 아이디어를 육성했습니다. 빛의 도시, 지식과 계몽. 파리가 빛의 도시라는 칭호를 가진 데에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철학적인 의미 두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1820년대에 이르러 여성과 남성 모두 거리를 따라 늘어선 새로운 가스 등에 감탄하며 밤의 생활을 더 안전하고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오래 지속되는 광채는 계몽주의의 지적빛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로 여성들이 주최한 살롱은 절대주의에 도전하고 종교적 교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성을 숭상하는 대화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지적 의미의 이중적인 조명은 파리가 왜 화려하고 급진적인 도시로 기억되는지 설명합니다. 여성들에게 그러한 공간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혁명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정치에는 참여할 수 있어 할 수 없었지만 문화적 힘을 휘두르며 새로운 철학이 더 넓은 대중에게 전달되고 프랑스 사회를 재편하도록 했습니다. 신성한 바게트와 빵집의 여성들. 프랑스에서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 법, 의식입니다. 1993년부터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소박한 바게트는 수세기에 걸친 요리 자부심을 반영합니다. 여성들은 항상 제빵사, 판매자 또는 가족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로서 이 전통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종종 여성이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빵집은 이웃들이 만나 소식을 교환하고 작은 예의를 나누는 일상적인 커뮤니티 허브 역할을 합니다. 그랑프리 드라 바게트에서 우승하는 것은 명성뿐만 아니라 프랑스 대통령에게 빵을 굽는 영예를 안겨주며 빵의 국가적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반죽을 반죽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레시피를 전달하는 여성의 손은 이 법적, 문화적 유산을 살아있게 유지하여 빵이 프랑스의 살아있는 상징으로 남도록 보장합니다. 치즈, 가족 테이블에서 공유되는 유산. 프랑스의 엄청난 치즈 다양성. 1200종 이상은 단순한 요리의 풍요로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식탁에서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이 의례의 수호자였으며 아이들에게 풍미를 음미하고 전통을 존중하며 지역 특산품에 담긴 정체성을 인식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치즈는 에피타이저가 아닌 메인 요리 후에 순한 맛에서 강한 맛으로 의도적인 순서로 제공됩니다. 가족 관행을 통해 대체로 보존된 이러한 식사 리듬은 공동체와 연속성을 강화합니다. AOC 시스템은 법적으로 원산지를 보호하지만 여성은 의미를 보호하여 로크포르 또는 브리가 지역의 맛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유된 식사의 기억을 담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치즈는 여성의 일상적인 몸짓을 통해 맛보고 전달되는 문화입니다. 와인, 때루아, 그리고 여성 와인 제조자.
때루아의 개념은 프랑스 와인을 정의하며 토양, 기후, 인간의 보살핌을 모든 병에 결합합니다. 수세기 동안 와인 제조는 남성이 지배적이었지만 오늘날 여성은 존경받는 와인 제조업자, 양조학자 및 포도밭 관리자로서 산업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토지와 정체성 사이에 오랜 연결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합니다. 부르고뉴 또는 보르도 한 잔은 더 이상 지리만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통과 혁신을 결합하는 여성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는 유기농 운동을 주도하고 다른 일부는 거의 잃어버린 포도 품종을 되살려 때루아가 관리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한때 거부되었던 역할에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여성은 프랑스 와인이 문화적 보물이자 진화하는 예술 형태로서 계속 유지되도록 돕고 있으며 이는 토양뿐만 아니라 평등으로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아페로, 여성의 보살핌 의례. 저녁 식사 전에 신성한 휴식인 아페로는 균형과 연결을 구현하는 프랑스 전통입니다. 서두른 해피아워와는 거리가 멀고 친구 및 가족과 함께 나누는 가벼운 음료와 스낵의 느린 의례입니다. 여성은 종종 이러한 모임을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따뜻한 환대와 보살핌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올리브를 선택하고 샤퀴테리를 자르거나 와인 한 잔을 따르는 사려 깊은 준비를 통해 아페로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일과 가정, 스트레스와 휴식 사이의 다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성은 프랑스의 가장 소중한 문화적 리듬 중 하나를 유지하며 이는 공동체와 속도를 늦추는 기술을 모두 기념합니다. 향수, 병 속에 담긴 여성의 기억. 세계 향수의 수도인 그라스는 여성들의 노동 덕분에 많은 유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이른 새벽에 제스민, 장미, 튜베로즈를 수확했고 그들의 노동은 고급 향수의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재배를 넘어 여성들은 점점 더 조향사가 되었습니다. 즉, 수백 가지 향을 감지하고 교향곡처럼 향기를 작곡하도록 훈련받은 레네가 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향수는 종종 순간과 장소를 향기로 포착하는 액체 기억으로 묘사됩니다. 향수에 대한 여성의 연결은 경제적인 것을 넘어 아름다움, 정체성, 개인적인 의식과 관련된 문화적이고 친밀한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향기 나는 장갑부터 오늘날의 글로벌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기여는 그라스를 유네스코가 인정한 예술성과 감각적 기억의 유산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파리의 위와 아래. 파리는 대조의 도시입니다. 지상에는 대로, 카페, 기념물로 빛나고 지하에는 생존과 기억에 숨겨진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지하 묘지에는 600만 명의 영혼이 안치되어 있고 그들의 뼈는 으스스한 예술 작품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오스만 제국의 하수도는 조용히 현대 생활을 유지합니다. 여성들에게 이러한 이중성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들은 우아한 대로를 걸었지만 위생을 긴급하게 만든 질병 발생의 결과나 지하 무덤으로 옮겨진 사랑하는 사람들을 애도했습니다. 파리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눈부신 아름다움과 극명한 죽음이 공존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성의 삶은 빛과 그림자가 겹겹이 쌓인 도시에서 회복력과 우아함의 균형을 이루며 두 세계 모두에서 살아갔습니다. 지하 묘지. 죽음 속의 질서. 18세기 후반, 파리의 묘지는 넘쳐나 건강과 존엄성에 대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수백만 개의 뼈가 버려진 석회암 채석장으로 옮겨져 오늘날의 지하 묘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배치는 결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두개골과 대퇴골이 벽에 쌓여 있었고 비문에는 멈추세요. 이곳은 죽음의 제국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성의 유해는 남성과 함께 이곳에 안치되어 사회적 지위가 박탈되고 방문객들에게 죽음의 평등을 상기시킵니다. 위에서 살았던 여성들에게 지하 묘지는 혼돈의 질서를 부여할 수 있다는 조용한 안심이 되었습니다. 죽음 속에서도 예술성이 만연했습니다.
오늘날 이 터널을 걷는 것은 한때 도시의 거리를 채웠던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삶에 대한 신중하게 구성된 기억인 삶의 집단 기록 보관소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하수도 및 위생, 살아있는 사람 구하기. 오스만 개혁 이전, 파리는 식수로 사용하는 센강에 직접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콜레라와 질병은 가족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었고 여성들은 종종 간호 책임을 졌습니다. 19세기 하수도 시스템은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켰습니다. 넓고 아치형 터널은 폐기물을 멀리 흘려보내 전염병을 줄이고 도시 생활을 개선했습니다. 지하에 표시된 거리 이름은 위의 대로와 일치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울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여성에게 이 기반 시설은 더 안전한 물, 더 건강한 어린이, 그리고 끊임없는 질병의 공포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하수도는 단순한 엔지니어링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파리의 지하 세계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특히 여성들이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가정에서 일상생활에 심오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숨겨진 의도가 있는 도시, 디자인. 오스만 남작의 19세기 파리. 재설계는 도시의 넓고 우아한 대로와 웅장한 원근법을 부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은 아름다움과 현대성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그 밑에는 정치적 목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넓은 길은 혁명가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기도 어려웠습니다. 도시 계획 결정에서 배제되었지만 여성들은 이러한 결과를 매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더 안전하고 통풍이 잘 되는 거리를 따라 아이들과 함께 걸었지만 오래된 동네가 철거될 때 이주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은 종종 뿌리 뽑힌 공동체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적응하여 변화된 도시 경관에 새로운 삶의 리듬을 짜 넣었습니다. 시장에서 쇼핑하고 가족과 함께 산책하고 카페에서 교류하는 그들의 존재는 여전히 두드러졌습니다. 사랑의 자물쇠와 깨지기 쉬운 로맨스. 봉대자르는 커플들이 난간에 자물쇠를 채우고 센강에 열쇠를 던져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여성들은 종종 이러한 몸짓을 주도했는데 이름을 새기고 자물쇠를 잠그고 의식을 매우 개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까지 다리는 45톤의 금속 무게로 신음했고 자물쇠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파리는 냉소가 아닌 변화로 응답했습니다. 일부 자물쇠는 난민 자선단체를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경매에 붙여져 로맨스를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바꿨습니다. 여성의 애정 행위는 따라서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깨지기 쉬운 사랑이 눈에 띄게 만들어졌고 도시에서 집단적 보살핌으로 재정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지적 수출품. 프랑스는 국경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와인이나 패션만큼이나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수출합니다. 계몽주의부터 혁명적 이상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수출품은 종종 여성들이 문화적 중재자로서 참여하는 공간에서 나타났습니다. 살롱 주최자들은 철학자들을 청중에게 소개했고 어머니들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지닌 아이들을 양육했으며 여성 교육자들은 학교를 통해 지식을 전파했습니다. 혁명에서 탄생한 미터법조차도 빵, 옷 또는 가정용품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여성의 일상생활에 공감되는 공정성과 보편성을 향한 충동을 반영했습니다. 지적 수출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이 실질적인 영향을 보장하는 일상생활의 실질적인 리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학소설가 쥘 베른. 쥘 베른은 기술이 따라잡기 훨씬 전에 잠수함, 로켓, 달여행을 구상한 과학소설의 아버지로 칭송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을 지속시킨 것은 상상력뿐만 아니라 독자층이었고 여성들은 초기 청중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가족 살롱에서 소리내어 읽고 그의 비전에 대해 토론하고 모험에 영감을 받은 아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여성의 참여는 베른의 아이디어에 수명을 불어넣어 과학계에서 벗어나 꿈이 자라는 가정으로 확산되도록 했습니다. 과학소설은 여성의 호기심이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된 경이로움의 공유 공간이 되었습니다. 영화 프랑스의 움직이는 그림, 유산. 영화는 알루미에르 형제가 1895년에 짧은 영화를 상영하여 다가오는 기차를 보고 몸을 숙인 관객들을 놀라게 했을 때 파리에서 탄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르주 멜리에스는 그의 상징적인 달 세계 여행으로 영화를 판타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영화에 문화적 힘을 실어준 것은 많은 여성을 포함한 관객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상영회에 참석하고 줄거리를 토론했으며 나중에는 여배우, 감독, 비평가로 업계에 진출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되고 받아들여지는지를 형성했으며 영화가 기술적인 경이로움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예술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프랑스의 실제 지도. 사람들이 프랑스를 상상할 때 그들은 종종 유럽의 육각형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도는 유럽을 넘어 5대양으로 뻗어 있습니다.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레위니옹,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와 같은 해외 영토는 공화국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그 주민들은 완전한 시민입니다. 이 지역의 여성들은 프랑스 법과 지역 전통의 균형을 맞추면서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먼 땅의 목소리가 국가의 이야기를 형성하도록 보장하는 교육자, 기업가 및 지역 사회 지도자입니다. 투르 드 프랑스, 움직이는 지리. 투르 드 프랑스는 단순한 고된 사이클 경주가 아니라 살아있는 프랑스 지도를 보여줍니다. 매년 여름 수백만 명이 길가에 모여 이 행사를 지리와 문화의 움직이는 축제로 만듭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경주는 남성 중심이었지만 여성의 존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길가에 줄지어 서서 선수들을 응원하고 여행자들을 맞이하며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날 투르 드 프랑스 판무를 통해 여성 선수들은 같은 산과 계곡을 달리며 오랫동안 그들을 배제했던 스포츠에서 가시성을 되찾고 있습니다. 극단의 규모, 1인 코민. 드롬 데파르트 망게는 프랑스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작은 코민인 로슈푸르샤가 있으며 인구는 단 1명입니다. 이 특이한 사실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공동체가 단 한 사람으로 축소되었을 때 공동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종종 마을 생활을 정의하고 가장 작은 시골 환경에서도 전통을 보존하고 가정을 지탱했습니다. 많은 작은 코민에서 인구가 줄어들 때 학교, 축제, 신앙의 연속성을 보장한 것은 여성이었습니다. 로슈푸르샤는 고독함에서 예외적일 수 있지만 더 큰 진실을 반영합니다. 공동체는 항상 숫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끈기로 측정된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과 선사시대 예술. 프랑스의 자연유산은 문화유산만큼 심오합니다. 바누아주 국립공원에서 구조된 알파인 아이벡스부터 메르캉투르에 재도입된 늑대에 이르기까지 보존은 국가적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경은 또한 4만 개의 청동기 시대 암각화가 있는 경희의 계곡과 같은 인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여성 과학자, 고고학자, 환경보호론자들은 생태학적 작업과 문화 보존을 결합하여 이러한 보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구와 옹호는 자연과 기억이 미래 세대에게 지속되도록 보장합니다. 산, 숲, 고대 조각과 교감함으로써 그들은 땅과 역사에 대한 존중이라는 프랑스의 유산을 이어갑니다. 바다의 베르사유. 지롱드 하구. 입구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코르두앙 등대는 400년 이상 동안 선원들을 안내해 왔습니다. 바다의 베르사유라는 별명을 가진 이 등대는
항해 보조 도구일 뿐만 아니라 왕실의 웅장함을 나타내는 기념물로 건설되었습니다. 내부에는 아치형 방, 예배당, 심지어 왕이 사용하지 않은 왕실 아파트도 있습니다. 남성들처럼 여성들도 이야기와 전통을 통해 그 기억을 보존하여 폭풍과 세기를 거치면서 그 유산이 살아남도록 했습니다. 2021년 유네스코에 의해 인정받은 이 등대는 기능, 예술성, 회복력의 융합을 상징합니다. 프랑스에 숨겨진 층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웠습니까? 권력 있는 여성들의 살롱, 뼈로 가득 찬 지하 묘지, 빵과 와인에 담긴 이야기 중 무엇입니까?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사했다면 표면 뒤에 숨겨진 영혼을 드러내는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좋아요와 팔로우를 잊지 마세요.